네,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2%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1% 상승분을 이제 뒤로 하고 0.4%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73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8거래일 만에 매도로 나선 점, 그리고 기관 역시 매도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일 만에 하락하면서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1730포인트 지지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12시 구간 현재 코스피 지수는 9포인트 하락한 1730.4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중국 위안화 절상에 따른 엇갈린 평가 속에 하락 마감하면서 우리 지수 역시 오늘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MSCI 지수 편입 무산에 따른 이미 예견된 것이어서 오늘 전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장 초반 1723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1730포인트는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42억 원 소폭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 기관이 여기에 동참하면서 1,100억 원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오늘 1,300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 이끌고 있지만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쏟아진 점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시초가를 하회하면서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0.8포인트 하락한 497.5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04포인트 소폭 하락한 498포인트 장을 출발하는 시초가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는데요. 장 초반 499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다시 시초가를 하회하면서 490포인트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유일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79억 원 사고 있고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이 232억 원, 외국인이 29억 원 소폭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위안화 절상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4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원 상승한 1,18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절상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오늘 환율은 어제 미 증시가 조정받는 데다가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전날 급락에 따른 부담감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 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대부분 업종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6% 하락하고 있고 포스코가 오늘 철강값 인상에 0.3%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한국전력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2.9%, 3% 가까이 크게 오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1% 내지 2%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6%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1위로 등극했고요. 서울반도체가 2위로 하락하면서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소티코 신소재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메가스터디가 4%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에 4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CJ홈쇼핑도 2분기 실적 기대감에 3.6% 급등하고 있고 SK컴즈 역시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지수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대형 IT주들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MSCI 지수 편입에 무산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가 모두 1%대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삼성 SDI도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형 IT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주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수주 기대감과 또 원자력 발전 사업의 성공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산중공업이 4%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KNTT도 5% 이상 크게 오르고 있고 모건코리아와 한전기술도 4%대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선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는 점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대미포조선과 한진중공업도 1%대에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요금이 인상되면서 올 하반기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자동차 보험주, 손해보험주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와 동양생명보험이 1%대에서 크게 오르고 있고 LIG 손해보험도 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황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가 1731에서 8포인트 정도 어제보다 내려와 있는 상태지만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줄고 있습니다. 현재 31억 원 순매도에 주고 있는데요. 상승 반전 순매수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선물 쪽에서는 1,800계약 이상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사고 기관이 파는 모습이죠. 자,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오늘장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숍님, 네. 어떤 이슈가 있나요? 어떤 업종들, 테마주들 살펴볼까요? 예, 일단 시장 자체의 흐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뭐 일정에 말씀드린 대로 1720선을 제한하는 박스권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그 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그 프로그램 매수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려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시장 자체는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다시 떨어지다 하더라도 한 1650 정도 이렇게 뭐 제한 정도 되는 약한 조정으로 이제 마감되는 박스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흐름 정도라면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에너지가 살아있을 수 있는 하나의 테마의 발굴이 어떤 주요 관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데요. 에너지의 발굴 쪽은 일단 위에나 절상 쪽에서 키워드를 찾거나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전 관련주들이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어떤 그런 지식 때문에 많이들 팔고 있는데 이번엔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원전 관련주나 위에나 절상과 관련된 그런 흐름에서 어떤 키워드를 찾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그런 친구들의 흐름은 대부분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저가주, 포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런 저가주들의 반등이 포함이 되기 때문이고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이제 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시세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잠정적으로 깔려있는 이야기로는 향후에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이제 시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보험주가 서서히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보시지 말고 최근 장세에서는 앞을 좀 내다보시면서 흐름을 가져가신다면 종합지수는 사실상 이전 고점인 1730선 위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위로 넘어가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고요. 하락이 오더라도 그렇게 급한 조정이라기보다는 안에 내용이 살아있는 조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야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전, 중국 위안화 관련주 등등등이 살아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으로 포석을 두시고요. 좀 넓게 보시면은 보험과 관련된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매집해 나가시는 흐름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순환매 차원에서 저가주가 달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위안화 관련 수의 기대감이 등을 떠밀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비숍님처럼 또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맞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들 짚어봤고 이번에는 비숍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비숍님, 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예, 뭐 네. 저가주들이 상당히 괜찮긴 한데요. 저가주들은 재미가 없으니까요. 저가주가 아닌 살아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 그랜드 코리아 레저의 약자입니다. GKL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한국관광공사가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한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카지노가요, 4대문 안에는 허용을 안 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4대문 안에도 들어와 있고요. 강남 쪽에도 세븐럭 해가지고요. 우리 그 GKL이 파라다이스의 아성을 물리치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현금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파라다이스에 못 미칩니다만은 아무래도 정부 지분이라든가 파라다이스는 워커힐에서 4대문 안으로 이전하는 본점이 이전되는 그런 문제가 좀 걸려있기 때문에 그동안 GKL이 계속 성장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카지노 업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080의 법칙이 굉장히 지배를 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VIP 20%가요, 매출의 80%를 창출해낸다는 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VIP 마케팅이 매우 중요한데 이 VIP라는 부분들은 대부분 싱가포르나 중국 이런 쪽의 화교 이런 쪽에 대상이 됩니다. 그런 쪽을 잘하는 게 파라다이스가 돼서 탄탄한 영업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GKL도 최근에 잘한다고 합니다. 자, 위에나 절상이 되면요.
되면요, 중국 내수가 진작이 되고 중국 내수의 진작은 소비 격차를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돈의 씀씀이가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카지노하러 많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항공주가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 그랜드 코리아 레저 같은 종목도 각광을 받게 된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요.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둥글게 원형을 만들고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 패턴이요. 121선이 살짝 형성이 되는 부분을 뚫고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밑에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좀 더 역동적으로 한다면 이걸 뚫는 것을 확인할 때 매수하는 게 좋은데요. 오늘이 바로 그 라인이 되겠죠.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런 저항이 있다 치고요. 이 저항을 뚫었고 오늘은 안착 시도하고 있고요. 예단이 되겠습니다만 웬만하면 깨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하에 들어가게 되고요. 손절은요. 22,300원 정도로 바투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윗부분으로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게 되면 한 26,000원이요. 전고점인 이 부분까지 수익이 가능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새내기이기 때문에 상승이 지속된다면 26,000원 넘어가게 되는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표가를 26,000원으로 설정을 하고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랜드 코리아 레저 관심 종목으로 GKL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해 드리는 시간,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언제든지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문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관련된 사연들 그리고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자 종목 상담에 앞서서 먼저 비타민 퀴즈부터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내용입니다. 자, 내가 예상하는 한국 대 나이지리아의 스코어는 몇 대 몇일까요? 하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비숍님. 네. 내일 3시 반에 경기가 있는데요. 네. 보실 건가요? 봐야죠. 봐야죠. 네. 예, 봐야죠. 새벽 3시 반에 시작을 하잖아요. 치킨집도 대부분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네. 치킨 드시면서 응원해야 할 텐데. 비숍님, 네. 몇 대 몇 정도로 우리가 이길까요? 저는 3대 0으로 이긴다고 이번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야, 3대 0으로 이긴다. 왠지 이유는 그런 뭘까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번에는 조금 그랬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이길 것 같다. 자, 많은 분들께서 스코어 보내주고 계십니다. 2752님께서는 2대1로 꼭 이깁니다 하셨고 0101님은 한국이 2대0으로 승리한다. 4207님께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내셨어요. 전반에는 0대0으로 가다가 후반에 한 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이긴다 하셨습니다. 대부분은 2대1이 가장 많습니다. 나이지리아와 한국이 2대1로 한국이 이긴다라고 보내셨는데 지금 스코어상 비숍님이 가장 높거든요. 3대 0으로 이기면 비숍님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블랙홀님도 실책하셨는데요. 2대 0으로 한국이 승리합니다 하셨네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스코어 보내시고 또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자, 한화케미칼부터 보겠습니다. 이대식님께서 보내신 종목이고요. 18,600원에 50% 갖고 있다고 목표가를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한화케미칼부터 볼까요? 예, 하나케미칼은 제가 15,000원에서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요.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2만 원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윗부분에서 높은 가격대에서 많은 비중을 들어가신 거 아니냐 판단해 봅니다. 하나케미칼이 치솟아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억눌렸던 유가라든가 환율 부분이 이제 제자리에 돌아오면서요, 그 부분이 윗부분을 오버슈팅을 일으킨 건데, 지금 위에나 절상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에나 절상이 나오면 가장 안 좋게 영향을 받는 쪽이 석유화학 업종이라는 걸 인지를 하신다면, 하나케미칼은 2만 원대가 마감이 아니겠느냐, 당분간요. 물론 좋은 회사다 보니까 향후에는 계속 올라가겠습니다만은 당분간 여기가 꼭지로 2만 원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매수가 잘못됐고요.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판단이 가능하니까 현재 오늘이요, 윗부분에선 쥐 꺾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윗부분으로 2만 원대를 이제 머리로 두시고요. 올라가는 대로 자꾸 수익을 좀 끊어내시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용돈 좀 줄래? 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께서 보내신 종목 보겠습니다. 코디에스인데요. 1,200원에 30% 갖고 계신데 앞으로 신고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네, 이거는 네. 뭐 새내기라서요. 신고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은 판단이 안 되고요. 먼저 판단하실 게 추세가 전환됐느냐인데 추세 전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세 전환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동사는 이제 LCD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그럴 만한 재료는 이제 전기 자동차용 급속 충전지 그 부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작용을 한다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새내기다 보니까 회사 내용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좋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추세 전환이라는 건 쉽습니다. 이렇게 뭐 그물 하나 그어 보시면 이 부분을 타 넘느냐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살짝 머리를 쳐들어 가지고요. 넘는 건지 안 넘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세 전환이 되지 않은 양상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돼서 쭉쭉 올라가서 14,000원을 패스해 준다면 원하시는 신고가요. 그러니까 18,000원 넘고 달리는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새내기니까. 방향이 쏠림이 심하거든요. 새내기들은요. 새로 상장한 건 위로 각도를 잡아서 가기 시작하면 계속 가는 관성이 강하다 이겁니다. 아래로 꺾여서 계속 가면 계속 떨어지고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일단은요. 추세를 아래로 내려오던 추세를 전환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테니까 마음을 놓으실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수익이시지만요. 그러니까 오늘 흐름 자체가요. 어떤 쭉쭉 밀고 올라가는 양상이 나와야 될 거고 손절이라는 부분은 꼭 장착을 하셔야 되는데 정해드리면요. 매수하신 가격 1,200원이 손절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켜보시면서 위로 14,000원까지를 한번 지켜보시고 14,000원 넘으면 계속 가고 아니면 거기서 팔아주셔야 됩니다. 예. 상담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구산업을 보겠습니다. 이구산업을 매수하신 가격이 1,920원이시고 비중은 40%를 갖고 계신데요. 목표가를 3,000원 보고 손절을 1,500원에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하셨어요. 이구산업 어떠세요? 예, 비철금속 가격이 회복이 되면서 예.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철금속 가격의 회복이 테마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 테마가 없다 보니까 사실 원전도 다 알려진 뉴스인데도 테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안화와 관련된 그런 흐름도 또 테마가 일정 부분 만들어지고요. 저가주들도요. 그런 상태에서 비철금속이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테마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에너지를 가진 테마는 아니고요. 시장에 대안이 없어서 솟구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나 판단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구산업은 테마가 정상적으로 일어났다면 3,000원 목표가 잡으시는 게 맞는데 현재는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너무 윗부분에서 지금 매집을 하시긴 하셨는데 손절 가격 자체도요. 1,500원이면 너무 아래로 다운해서 잡아놓으셨기 때문에요. 손절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900원이시고요. 손절이 1,500원이시면은 상당 부분 20% 이상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경우에는 추세 상승 라인을 그시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대충 한 1,700원 대 됩니다. 1,700원, 1,750원 그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위로 좀 끌어올리시고요. 목표 가액은요. 3,000원이 아닌 상단에 매집이 한번 잡히며 2,200원으로 다운해 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을 중요하니까요. 오늘하고 내일까지 관찰하셔서 위로 오는 흐름이 나온다면 2,200원까지 달성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들어와 있는데요.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고가예요. 153,500원 매수했습니다. 전망이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1969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삼성전기가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더 갈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투자 관점을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추세 상승하는 종목은 이 가격에 사셔도 됩니다. 다만요. 조금씩 뭐 그냥 올라가진 못하죠. 전고점이니까 흔들렸다 올라가게 되거든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전고점에 걸려 있습니다. 그냥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요. 그러니까 크게 뭐 대형주다 보니까 많이 빠지진 않죠. 대략 많아봐야 7, 8% 정도를 접었다가 올라가는 흐름. 날짜로는 며칠 정도 이렇게 흔들렸다가 올라가는 흐름이요. 왜? 내려오면 회사가 좋고 여러 가지 탐이 나니까 그냥 두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자꾸 들어오게 되니까 쉽게 빠지진 않거든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겪고 올라가고 하는데요. 보나마나 그렇게 될 것은 이제 뻔한 이치인데요. 여기서 다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여기서 사시고 또 사시고 또 사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좀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내려왔을 때 잡아주셔도 되고요. 심지어는 내릴 때마다 정고점 부분 15만 3천 원대를 금을 찍으시고 여기서부터 아래로 다운할 때마다 조금씩 한 덩어리씩 매집해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 다 제끼고 그냥 모르겠다 위에서 그냥 턱 집어넣고선 중기로 괜찮을까요 한다면 중기는 좋은데요. 단기로는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끊었다가요. 저점에 다시 살 수 있도록 물량 조절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삼성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10만 9천 원에 50%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대응 전략 부탁드린다고 4085님께서 보내셨어요. 삼성생명이 10만 5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주가는 어떨까요? 네.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구간에 지금 잡혀서요. 왔다 갔다 예. 하고 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윤중현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DTI 규제를 이제 풀지 않겠다는 이유는 향후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 거겠죠. 대부 비율 자체를 늘려주고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이제 돈을 꾼 사람들이요 당황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거다.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가 볼 때는 6월 말 7월 초부터 서서히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는 금일 화재보험주 이런 생명보험주들이 서서히 매집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 판단을 합니다. 이런 생명 같은 초우량주의 경우에는 가격 차이라는 부분을 별로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윗부분, 그러니까 11만 원이라는 가격은 이제 공모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 가격 대비 한 10,000원 정도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별로 가격적인 부담은 없습니다만은 좀 현명하게 구셔서 11만 원대 가면 일부를 좀 줄여내셨다가요. 현재 50% 비중이라는 너무 많으시거든요. 내려오면 또 다시 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가격대에서부터는요. 가만히 밀고 나가시는 매집을 해주시는 이런 흐름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넓게 보셔서 연말까지 보시면요. 적어도 14만 원까지는 달성이 되는 종목이 삼성생명이고요. 그리고 추이 자체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싱코필의 비숍님과 함께 또 들어온 종목들 오늘장 이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7포인트 내린 1732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8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지만 매도가 현재 8억 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순매수로 돌아설 수 있어 보입니다. 기관이 1,200억 원 투신을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1,300억 원 주식을 사 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상승 반전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다시 하락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0.7포인트 내린 497선인데요. 개인들이 304억 원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을 부실하게 판매한 금융회사 직원은 금융감독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국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분쟁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금융사 직원의 명단을 금감원이 직접 관리해 여러 차례 이름이 오른 직원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7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또 개별 저축은행의 부실 가능성 등을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관련 정보를 전면 전산화하기로 했습니다. 올여름 해외 여행객 규모가 지난 2007년 사상 최대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해외 여행 예약자 수는 총 10만 명에 이르며 2007년 6월 전체 예약자를 넘어섰습니다.
7월 예약자도 7만 4천 명으로 2007년 7월 수준을 초과했습니다. 모두 투어 역시 해외여행 문의가 급증하며 7, 8월 예약자 수가 6만 2천 명으로 3년 전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해외여행이 고환율로 최근 2년간 크게 줄었으나 최근 환율 하락과 경기 회복에 힘입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여행업계는 분석했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와 연동한 주택담보대출이 4개월 만에 1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픽스 연동 주택대출의 금리가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며 연 3%대 중반으로 떨어지자 주춤하던 주택대출 심리가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현재 국민, 우리, 신한 등 주요 8개 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실적은 13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17일 첫 상품이 출시된 지 넉 달 만에 13조 원을 웃도는 실적을 거둔 셈입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폭발적인 인기를 끈 이유는 코픽스 금리의 하향 조정으로 대출 금리가 크게 떨어진 데다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대 중반으로 최근 넉 달간 무려 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국 증시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른바 MSCI 선진시장 편입이 좌절됐습니다. 이로써 2008년 12월 워치리스트에 편입된 한국은 2년 연속 고배를 마셨고 선진지수 편입은 내년 6월에 다시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MSCI 지수를 작성하는 MSCI 바라사는 2010 연례 시장평가 리뷰 결과를 통해 지수 구성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검토 대상에 올랐던 한국과 대만의 지수 편입이 올해도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은 MSCI 이머징 시장에 머물게 돼 2011년 시장평가까지 워치리스트에 남게 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이미 예상된 만큼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비타민 퀴즈는 내일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전의 스코어 몇 대 몇일까요? 했는데요. 내일 새벽 경기 보시고 또 스코어 맞추신 분들께 상품을 드립니다. 오늘 상품 발표하지 않고요. 내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역시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아공 월기가 고조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계 방송을 보기 위해서 가짜 병가를 제출하는 회사원들이 늘고 있다 하던데요. 내일 경기 우리가 이기면 출근하는 발걸음도 가벼워지겠죠.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하시고 우리 태극전사들 힘낼 수 있도록 또 응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